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말씀드려도 됩니까? 그동안 300조 날려 먹을 만큼 날려 먹었으면 정책 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먼저 TBS 애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박춘선 의원입니다. 환경수자원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출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저를 일컬어 강동 엄마라고 불러주고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닉네임이 참 사랑스럽고 좋더라고요.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먼저 이 저출생 특위는 어떤 특위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출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재원 등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특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특위가 작년에 시작을 해서요. 7월 4일이 이제 마감입니다. 특위 중에서는 아마 저출생 특위위원회가 가장 많은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저출생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분이 위원장님이세요. 네.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서울형에서는 2013년도에는 한 8만 명이 넘었고요. 근데 이제 2023년 10년 차에는 3만 9천 명 정도로 뚝 떨어져 있거든요. 서울에선 지금 0.55명.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좀 경중도 좀 올리고 재원 같은 거 그런 부분을 좀 끌어올려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이전에 한 인터뷰에서 뼈아픈 비판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출생 대책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조금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말씀드려도 됩니까? 그럼요. 그동안 300조 날려 먹을 만큼 날려 먹었으면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제는 백화점식, 나열식 정책 하면 안 됩니다. 지금 1991년도에서 1995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은 자라서 청년이 되었고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진심의 정책을 내놔야 합니다. 중심이 없다, 백화점식 나열이다. 이런 정책을 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정책이 굉장히 많아요. 비슷한 정책도 굉장히 많고요. 일단 저출산 정책의 종류별로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되겠다. 진단을 해보고 유사한 정책 하나로 단일화시키고요. 복지로 가야 되는 정책 그 길로 가게끔 길을 터주고요. 아이를 낳게 하려고 하는 정책 이 길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쪽 길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특위 활동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평생을 이런 난임 극복을 시키는 일에 살아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출생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전문가로 인식이 되고 시의회에 와서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었죠. 정책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임신을 하기 전에 일단 내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탄생이 된 게 난임부부 건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사업이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임신을 준비하기 위한 최적화, 몸을 만들기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사업이에요. 난임부부들은 무조건 병원부터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시술이라는 게 한 번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한 번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20번 넘게 실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술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 난임부부가 임신 전 관리를 정책이 좀 도와줘서 건강한 몸으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는 최적화의 몸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8주 프로그램이고요. 식단도 지도를 해주고 운동도 지도를 해주고 마음 건강이라든가 뭐 부부 대화라든가 전문가들이
다 관리를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8주를 수료를 하고 나면 이 안에 자연 임신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시술을 해도 시술 증후군이라든가 그런 곤란한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갈 수가 있다. 이미 올해 5월부터 대상자를 벌써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건 성과가 나옵니다. 왜냐? 제가 현장에서 10년 동안 그걸 해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화했고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다 보니 저출생 특위가 한번 활동 기간이 연장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럼 이 활동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실까요? 청년 토크쇼를 한 적이 있어요. 청년들은 이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솔직 토크쇼라고 해서 해봤는데 우리 청년들은 너무 지혜롭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야무져요. 근데 우리 정책이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펴나가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은 그냥 현금성 지원보다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그런 것들을 원하더라고요. 집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많은 정책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진행을 했던 청년들의 솔직 토크쇼에서는 집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일자리가 우선이었고 그러한 것들을 구축해 줄 수 있는 인프라 그리고 나서 결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나이대별로도 좀 들어보고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한테도 들어보고 정책이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이제 인상이 깊었고 기억에 남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어요. 저출생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기 이전에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도 많은 의정 활동을 하셨습니다. 환경과 출생의 문제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문제다. 예를 들면 공원복지 같은 경우는 우리 여가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달란트잖아요. 공원을 찾아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든가 우울감이 해소가 됐다든가 뭐 아시다시피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임신에 관계하고도 다 상관관계가 있으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 엄마 애칭이 있으시니까 지역구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저희 강동구는 젊은 분들이 참 많아요. 임대 아파트도 많고 신혼부부들도 많고 그래서 이 자치구 25개 중에서요 유일하게 인구 유입이 많은 데가 저희 강동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교통의 문제라든가 복지의 문제라든가 환경의 문제라든가 주거의 문제라든가 청년의 문제, 아이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뿌려놓았던 씨앗들이 2년이 되니까 막 쑥쑥쑥 자라고 성과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강동 엄마로서 같이 우리 주민들하고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그 헤비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열심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서울시를 응원해 주시고 서울시 의회를 응원해 주시면 열심히 성과를 내고요. 항상 시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뛰어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준선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